네, 휴쌤입니다. 자, 오늘은 유럽과 아메리카의 이제 국민국가라는,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국민국가는요, 지금 너희들이, 유럽이나, 자, 우리,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그런 나라 이름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국민국가는요, 통일된 영토, 그 다음 동일한 민족의식을 가진 거야. 그러니까 영토뿐만 아니라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이런 이념을 지닌 국민을 바탕으로 일반적으로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근대 국가 체제를 뭐라고 합니까? 국민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지금 우리 요 강의들은요. 자, 개념 공부를 다 하시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빈칸 채우기 하는 거예요. 자, 공부를 좀 시험 범위 공부를 좀 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국민국가는요 자 시민혁명 이후에 자 우리 영국의 명예혁명 그 다음에 미국의 독립혁명 그 다음에 자 우리 프랑스 혁명 자 그게 벌어진 이후에 유럽과 아메리카 지역에서 자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확산이 됩니다. 그러면서 국민국가가 출현을 하게 되는 거야. 자, 국민국가는 통일된 영토라 그랬죠? 그리고 동일한 민족의식, 그런 이념을 지닌 국민과 주권을 의미한다. 자, 그러면서 제일 먼저 이제 국민국가가 이제 탄생하는 나라들이 나오는데 민족주의의 확산과 프랑스 2월 혁명의 영향으로 자, 이탈리아와 자, 독일은 통일된 국민국가를 완성을 하더라. 자,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 슈 이렇게 돼 있죠. 자, 첫 번째 보시면 1859년에 사르데냐 왕국. 그렇죠? 그다음에 이탈리아 왕국. 그다음에 병합지역 점점 넓혀가는 거죠. 그렇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장화 모양의 이탈리아가 국민국가로 바뀌게 돼요. 자, 이탈리아는 여러 나라로 분열되어 있었는데, 자, 중북부 지역은 재상 카보우르가 프랑스의 지원으로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해 중부와 북부를 통일을 합니다. 자, 중북부는 누구? 재상 카보우르. 그 다음 남부 지역은 자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가리발디가 시칠리아 나폴리 왕국을 점령 후에 자 신기하게 사르데냐인데 여기 나라고 돼 있네. 사르데냐 국왕에게 자 바칩니다. 이름으로써 이탈리아 왕국이 탄생을 해요. 그 다음, 자, 당시 독일도 여러 개의 국가로 분열이 돼 있었는데, 자,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해서, 자, 뭐를 맺느냐? 관세 동맹이란 걸 맺어요. 이 동맹에 맺어 있는 사람들은요, 나라들은요, 서로 세금을 안 내는 거야. 그러니까 물건을 수출입할 때 관세가 안 붙어.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경제 통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강력한 군사 정책에 해당되는 철혈 정책을 통해서 독일을 통일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거 오늘 이렇게 도가 많지? 자, 독일 제국을 성립합니다. 독일 제국. 자, 이를 이끈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 비스마르크입니다. 비스마르크. 됐어요. 자, 여기 요 사람 요 사진이요. 자, 비스마르크 사진이에요. 비스마르크. 자, 철투구에 여기 수염 기억하세요. 수염. 자, 그다음 갑니다. 유럽에서는 이탈리아와 독일이 국민국가로 성장을 하고요. 자, 미국은 자, 독립 이후에 서부의 광대한 토지를 매입 병합하면서 서부 개척을 추진합니다. 우리가 아메리카 대륙이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요. 자, 영국에 가까운 이 동부부터 개발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자 서부로 쭉쭉 뻗어나가게 됩니다. 자 인구는 계속 늘어나요. 미국은 계속
유럽에서도 넘어오고 다른 아시아 쪽에서 어디서든 계속 들어옵니다. 됐어요. 그런데 이 북부와 남부의 사회 경제적 구조 차이. 자, 우리 북부는 공업이 이제 슬슬 발달하기 시작하고요. 남부는 농업 위주입니다. 대농장. 자, 이로 인해서 뭐가 시작이 되느냐? 남북 전쟁이 발발을 합니다. 생각해봐. 북부는 공업 지역이고 남부는 자 농업 지역이면 이 노예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고. 농사 지을 때 노예가 필요한 거 아니야? 자, 북부는 상공업이 발달하고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 우리 따지고 보면은 노예제에 자, 반대를 하고 남부 지역은 노예 노동력을 이용한 대농장 운영 중이라 노예제를 찬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북부와 남부의 자, 이 갈등이 이제 드러난 게 남북 전쟁입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의 과정에서 자, 노예제를 반대하는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당선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자, 남부의 여러 주가 연방을 탈퇴합니다. 니네 미국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예요. 연합국이에요. 연방이 뭉쳐져 있는 연방 국가야. 아, 그러면 얘네들이 이게 탈퇴를 하는 게 말이 되니?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경상도, 전라도 얘네가 우리나라에서 탈퇴를 한대. 그러면 우리 중앙정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전쟁이 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초기에는 남부가 우세를 했어요. 남부가. 그런데 링컨이 중간에 노예 해방제를 발표합니다. 그러면 너희들 이 남부의 노예로 있던 흑인들이 어떻게 되겠어? 자, 북부군에 가담을 합니다. 국제 여론도 북부군에 유리해. 왜냐면 노예제를 철폐하겠다는데, 그치? 자, 그러면서 인구, 공업 측면에서 우세했던 자, 북부군의 승리로 끝나게 돼요. 됐어요? 자, 그러면서 이 미국은요, 남북전쟁의 혼란을 수습하고 미국은 대륙 횡단 철도를 완성합니다. 여기 보면요. 처음에 우리 독립했을 당시에 미국은 요 정도 크기였어. 자, 그런데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자 영국 입장에서 이런 데들을 관리하기가 힘든 거야. 프랑스도. 여기가 막혔는데, 그치? 자, 그래서 프랑스로부터 영국으로부터 자, 병합 그리고 매입을 통해 가지고 자, 여기서부터 서부까지 연결하는 대륙 횡단 철도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 미국이 세계 최대 공업국으로 성장합니다. 19세기 말인가 1800년대 말이 되겠죠. 됐어요. 자, 미국이 이때부터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하고 나서 최강국으로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미국의 파워가 세잖아. 자, 그 다음 이 밑에 자, 우리 미국 밑에 이제 요 아저씨를 남아메리카라고 하잖아. 자,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라틴 아메리카는 여기 보면요. 자, 여기 봐봐. 자, 요 색깔은 에스파냐. 자, 요 색깔은 포르투갈의 식민지야. 포르투갈, 에스파냐. 자, 이런 식민지였어. 그런데 라틴 아메리카는 자, 에스파냐,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지역에 있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여러 칠레 뭐 이런 나라들 있죠. 걔네들이 다 라틴어를 쓰는 이유가 우리 스페인어죠. 그치? 그 쓰는 이유가 여기가 식민지여서 그래. 자, 그래 놓고 나서 자, 미국의 독립과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자, 이 라틴 아메리카도 독립운동을 전개합니다. 자, 19세기 자, 우리 나폴레옹의 전쟁으로 유럽이 혼란스러워지자 이 바다 건너에 있는 이 식민지들을 관리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야. 어쨌든 영국은 새로운 시장 확보를 위해 독립을 지지합니다. 여기가 누구 땅이라고? 누구 식민지?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야. 그러니까 영국은 이미 명예혁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상공업이 엄청 발달하거든.
그러니까 영국이 제일 먼저 나중에 산업혁명을 성공하거든요. 자, 그러면 당연히 물건 갖다 팔아야 되잖아. 그런데 여기가 에스파냐와 자 우리 포르투갈 식민지니까 얘네들이 독립을 해줘야 내가 물건을 갖다 팔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지지를 해준 거야. 그리고 자 미국이 점점 성장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미국이 멀로주의를 발표합니다. 유럽 니들이 뭔데 아메리카 대륙을 좌지우지하니 하면서 자 라틴 아메리카의 간섭을 배제시키는 멀로주의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라틴 아메리카 중에서 가장 먼저 독립한 나라는 아이티입니다. 아이티. 됐어요? 자, 그래서 아이티 공화국을 성립하고요. 자,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활약으로 여기 보시면 베네수엘라, 그 다음에 콜롬비아, 그 다음에 볼리비아 이런 나라들이 독립을 하게 돼요. 자,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볼리바르입니다. 볼리바르. 됐어요? 자, 이름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가 독립은 했으나 그 뒤에 독재 체제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식민지가 너무 오랜 시간 지속이 된 거야. 그래서 아직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독재를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치 불안, 외세 간섭, 경제적 어려움, 빈부격차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더라. 그래도 여기 지금 잘 보면요, 이 나라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들 멕시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뭐 코스타리카, 자 에콰도르 뭐 이런 나라들이 다 독립을 하게 되는 거야. 식민지였다가. 알겠죠? 자, 여기서 자 우리 빈칸 채우기, 자 OX 퀴즈와 빈칸 채우기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이탈리아 통일은 사르데냐 왕국이 주도했다. 맞습니다. 그 다음 이 붉은 셔츠단 이거는 가리발디입니다. 가리발디의 붉은 셔츠단이라고 얘기해요. 얘네들이 중남부를 통일한 다음에 그 통일한 그거를 샤르데냐 왕국에 바치게 되죠. 그러면서 이탈리아 왕국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 다음 독일의 프로이센이 주도했고요. 비스마르크 기억하라 그랬죠. 자, 프로이센의 비스마르크는 자 철혈 정책을 실시하여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를 물리쳤다. 맞는 얘기고요. 미국의 남부전쟁 발바로 삐리리는 노예해방령. 갑자기 왜 또 볼리바르가 나와? 이거는 라틴 아메리카고 자 누구예요? 링컨 아저씨가 나와야죠. 미국의 멀로 대통령은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유럽의 간섭을 배제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그랬죠? 멀로주의. 자, 그 다음에 자 라틴 아메리카에서 베네수엘라 아니죠. 아이티가 가장 먼저. 그 다음 갑니다. 다음 알맞은 걸 연결하래요. 인물로. 자, 미국의 링컨, 독일 비스마르크, 이탈리아 카보우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다음 갑니다. 미국 북부, 남부가 노예제를 찬성을 하죠. 북부는 반대.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빈칸 채우기. 유럽과 아메리카의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죠. 확산되면서 국민국가가 출현했다. 그 다음에 샤르데냐의 왕국의 재상 누구라 그랬어? 카보우르는 산업과 군대를 육성하여 이탈리아 통일을 준비하였다. 그 다음 자 이탈리아의 자 누굽니까? 가리발디죠. 가리발디 붉은 셔츠단을 이끌고 시칠리아와 나폴리 공화국을 점령했다. 중남부. 자, 독일은요, 자,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경제적 통일을 먼저 했어. 관세 동맹이에요. 그 다음, 프로이센의 철회 정책, 그 다음에 그걸 주장한 재상, 누구였어요? 비스마르크. 자, 노예제를 둘러싼, 자, 미국 내에서 1860년 발생한 전쟁, 뭐예요? 남북전쟁. 처음에는 남부가 우세했으나 자 우리 링컨이 노예 해방제를 발표하면서 자 북부가 승리로 끝내죠. 자 노예 해방령을 발표한 대통령은 왕이래. 링컨이죠. 링컨 대통령.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미국은 대륙 횡단 철도를 완성하면서 국가 통합이 촉진이 되고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었다. 그
그 다음에 자 18번 미국의 무슨 대통령? 자 멀로 대통령은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유럽의 간섭을 배제하는 선언을 발표했다. 자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누가 먼저? 자 아이티가 가장 먼저 독립을 해서 아이티 공화국을 만들죠. 그 다음에 자 우리 베네수엘라 등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에 큰 영향을 끼쳐 해방자라고 불렸어. 선생님 한 명만 제일 잘 외우라 그랬잖아. 볼리바르. 됐습니까? 자 우리 암기할 게 조금 많아서 자 역사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어쨌든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혹시 문제집이나 이런 거 있으면요 꼭 문제 풀고 자 암기를 해주시고요. 우리 역사는 흐름입니다. 흐름. 알겠어요? 자 암기가 좀 많은 거라서 괴롭겠지만 저기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중요한 부분만이라도 좀 달달달달 외워주세요. 알겠죠? 효쌤입니다.